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원가 계산과 원가 차이 분석이라는 걸 토대로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미 실제 원가 계산에 의한 또 정상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원가 계산 측정하는 방법들은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표준 원가 계산을 배우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의 공부 방법은 동일하다. 즉 배우는 내용은 동일하다. 단 정상 원가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 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할 뿐이다.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죠. 당연히 매칭이 안 되겠죠. 아직 표준 원가 계산을 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해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을 비교하여 상호 비교하여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라고 제가 전체 큰 숲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편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이쪽에서는 정상원가 계산,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표준원가 계산을 언급할 건데, 자, 정상원가 계산부터 잠깐 우리가 뭘 배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회계연도 초에 미리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율에 의해 예정 배부하기 위해서 미리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결정해 뒀죠. 계산해 뒀죠. 예정 배부율 계산 또는 결정이라고 적겠다. 자, 두 번째는 정상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이 결합된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했을 때 그 작업별, 특정 작업별 제조 원가를 계산했죠. 자, 예를 들어서 작업 10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넘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집계 하는데,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넘원가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되, 직접 원가니까 이건 직접 추적해서 집계했겠죠. 직접 추적. 그에 반해서 제조 간접 원가는 미리 정해놓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율 곱해서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액으로 측정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의 핵심은 요 2번에 있어요. 작업별 제조 원가 계산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상 원가로 제품의 원가를 측정했습니다. 근데 회계연도 말에 정상 원가는 인정이 안 되니까 실제 원가로 바꿔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정상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밝힌 다음에 이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3번, 4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회계연도 말에 실제 원가와 정상 원가의 차이, 바로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배부 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T 계정 그림으로 해결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밝혔으면 이거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원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을 배웠었어요. 근데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참고 목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거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표준 원가 계산은 뭐 배우는 거냐? 이미 좀 배웠지만 뭐 배우는 거냐? 이 네 가지 거하고 유사한 거 배워요.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 결정 대신에 표준 원가 계산은 제품의 원가를 어떤 요소가 됐건 다 표준 원가로 측정하고자 하니까 미리 뭘 정해놓는다 해야지 되겠어요? 이미 배웠던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를 결정해 둬야지 되겠죠?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 결정 또는 계산, 표준 원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그다음에 이제 2번과 대비해서 만약에 표준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이 결합된다면, 물론 표준 원가 계산은 주로 종합 원가 계산과 결합 적용돼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즉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교 목적에서 표준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이 결합된다면, 자, 역시 작업별 제조 원가를 표준 원가로
집계할 겁니다. 그래서 작업별 제조원가 계산. 자, 예를 들어서 작업 100일에 자, 표준원가로 이미 100일에서 만든 제품의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를 결정해서 자, 이걸 표준원가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를 두 개로 구별한다는 거죠. 자, 제조 간접원가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행태별로 분류하고 왜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설정하는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 설정이라고 적겠어. 결정보다는 설정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표준원가로 직접 추적하고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로. 그다음에 요 제조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표준 배부액으로 측정하고.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표준 배부액이라고도 하지만 정상원가 계산하고 동일한 용어를 주로 씁니다. 예정 배부액으로 측정하고. 이쪽은 별로 정상원가 계산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별 제조원가를 표준원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 왜?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수가 없다. 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작업 100일에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가 80원이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작업 100일에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또 공부 내용에서도 아예 빼버렸다. 그러니까 비교 목적에서 이런 식으로 표준원가는 제품 원가를 측정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원가 계산과 비교해서 이렇게 쭉 흐름을 갖는 게 전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적어둔 거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원가 계산은 자, 요까지 하면 이제 표준원가로 제품 원가를 측정했어요. 네, 회계연도 말에 실제 원가하고의 차이를 밝힌 다음에 역시 실제 원가로 차이를 조정해서 외부 통제, 다시 외부 보고하거나 또는 원가 통제를 수행해야 될 거니까. 자, 3번.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모든 원가 요소가 다 차이가 나죠. 이게 실제 원가가 아니라 표준 원가로 추적되거나 배부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가 차이라고 한다는 거죠. 원가 차이. 원가 차이라고 하고 이 원가 차이를 밝히는 주된 이유는 자, 외부 보고할 때 실제 원가로 바꾸어서 보고하고자 하는 목적도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가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이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차이의 원인까지 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차이 분석, 이런 분석자를 추가적으로 더 넣게 됩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은 전체 시험 문제 90% 이상이 이 원가 차이 분석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원가 차이 분석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 원가 차이 분석이 알겠죠.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주로 시험에 나와요. 다음 시간에도 일부 배우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차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겠죠. 이쪽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만 차이가 나니까 이 배부 차이만 밝히면 되는데 이쪽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모든 원가 요소가 다 차이가 나니까 이들의 각각 차이를 밝혀야 되는 거죠. 또 좀 더 깊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 차이 분석을 좀 이따 이제 전체 수업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원가 차이 분석했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되겠어요? 원가 차이를 조정하여 표준 원가를 실제 원가로 바꾸어서 외부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차이 조정합니다. 원가 차이 조정. 근데 역시 이 원가 차이 조정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양쪽 비교됐습니까? 공부하는 내용이 어때요?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죠? 정상원가 계산을 공부하는 이 흐름하고 표준원가 계산을 공부하는 이 흐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표준원가 계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 전체 숲에서 어느 쪽이구나. 이 머릿속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세세한 내용을 공부해야지 이게 빡빡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지.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원가 차이 분석이라는 이 안에서 막 나무만 열심히 심은다고 해서 이게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쪽을 비교했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게 이 원가 차이 분석이죠.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원가 차이 분석. 자, 원가 차이 분석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자,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를 우리가 원가 차이라고 하죠. 자, 이걸 우리가 총 차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 차이죠. 총 차이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총 차이가 발생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차이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 총 차이를 분석하는 목적이 뭐냐?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원가 차이를 분석하는 거냐? 자,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좀 중요해요. 자,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목적은 전체 목적 중에 약 한 20-30%밖에 안 되는 비교적 비중이 낮은 목적이에요. 밑에 2번의 목적이 더 중요한데, 자, 첫 번째 목적은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 자, 이 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품 원가 계산 목적, 즉 제품 원가 계산 목적은 실제 원가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현재 표준 원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즉 이 말은 결국 원가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표준 원가를 실제 원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원가 차이, 총 차이를 알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원가 차이 조정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원가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글씨를 아름답게 적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면 말을 듣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 자,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이게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인데 원가 통제 목적이라는 거죠.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죠. 원가를 통제하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표준 원가 내가 준수해야 될 원가죠. 근데 실제 원가 이만큼 발생했어요. 많이 발생해서 표준보다. 뭔가 어떤 비효율,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관리자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통제 목적은 다른 말로 성과 평가 목적. 이 원가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성과 평가 목적이구나.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원가 차이 분석을 하는 큰 이유는 원가 통제 목적이 주된 거고, 그다음에 제품 원가 계산 목적이 부가적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총 차이는 거의 대부분 1번과 2번이 다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이 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포함된 차이인데, 자, 이제 끝까지 배우게 되면 한 가지 차이는 2번의 원가 통제 목적이 없는 유일한 차이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어렵게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원가 관리 회계에서 이래독 시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원가 차이 분석의 실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원가 차이 분석이 쉬워지면 이제 이쪽에 원가 관리 회계 쪽에 좀 개안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져 있으면 가장 쉬운 게 원가 차이 분석의 실험.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아주 쉽고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이제 좀 이따 풀 때 저랑 같이 연습하겠는데 그냥 내용이 100% 이해가 안 돼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계속 제가 똑같은 틀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풀어줄 거니까 저절로 그냥 손은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이 총 차이를 좀 더 분해해보자. 자, 총 차이를 분해해보면, 자, 우리가 표준원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품 단위다 표준원가를 어떻게 설정했죠? 어떤 직접 재료원가 등등의 어떤 수량 표준에다가 그다음에 그 수량 단위당 가격 표준을 곱해서 제품 단위당 뭐 표준 직접 재료원가 등 이런 식으로 산출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수량과 가격이 등장하죠. 즉 무슨 말이냐? 직접 재료원가를 예로 들어보면 실제 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즉 직접 재료 또는 원재료 실제 사용량에다가 자, 그 원재료 단위당 실제 가격을 곱한 것만큼 실제 원가가 발생했겠죠. 근데 표준은 자, 제품 한 개당 원재료 얼마 써라라는 어떤 표준 수량을 정한 다음에 그 원재료 단위당 또 표준 가격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이 총 차이는 결국 어떤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수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단순히 우리가 원가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원가 통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차이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뜻. 그래서 총 차이만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격 차이와 수량에 관한 차이. 근데 수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어떤 능률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능률적으로 작업했으면 차이가 거의 없을 거고 어떤 비능률적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수량 차이를 능률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를 너무 많이 배우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쪼개서 배운다는 뜻. 어떤 가격적인 차이와 어떤 능률성의 차이 이 두 개로 분리해서 각각 차이를 뽑겠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도록 합시다. 두 가지만 더 기초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요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 이 총 차이 또는 가격 능률 차이를 보면, 자, 왼쪽에 해당하는 실제 원가가 더 클 수도 있고, 즉 실제 원가가 더 클 수도 있고, 표준 원가가 더 클 수도 있고, 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러겠죠. 둘 중에 하나가 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우리가 배울 때, 자,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을 비교해서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더 크다면 실제보다 적게 배부가 됐으니까 이걸 과소배부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런 용어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원가 차이는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자,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더 크다면 이걸 우리가 자, 불리한 차이라고 용어를 쓴다는 거. 불리한 차이. 자, 불리하다, 불리한 차이. 자, 영어로 불리하다라는 말은 unfavorable이죠. variance에서 자, U라고 보통 약어로 씁니다. U, U. 왜 이걸 불리한 차이라고 할까요? 자, 이게 미치는 영향 관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제품의 원가가 표준 원가로 기록돼 있죠. 만약에 재고 자산 하나도 없이 다 판매했다면 이 표준 원가로 기록된 금액만큼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겠죠. 다 팔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 차이를 분석해서 실제 원가로 바꾸어 주게 되면 현재 표준 원가 금액보다 실제 원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 원가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매출 원가 금액이 커진다라는 것은 매출 총액이 낮아지게 될 거고 영업이익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처럼 이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리한 차이라고 용어를 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반대로 실제 원가가 더 적으면 왼쪽이 더 적으면 이건 유리한 차이라고 해요. 유리한 차이. 그래서 분리유리. 자, 약칭에서 분리유리 이렇게 한글로 분리유리라고 쓰고 이걸 약어로는 U 또는 유리한 차이는 favorable variance니까 F라고 합니다. 그래서 UF 또는 분리유리 요 둘 다 쓴다라는 거죠. 편할 대로 쓰세요. 저는 수업 시간에 UF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 뭐 UFO가 아니에요, 알겠죠? UF 이렇게 쓸 거다. 자, 요거는 왜 유리한 차이냐면 만약에 재고 자산 없이 다 판매가 됐다면 현재 표준 원가 금액만큼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실제 원가로 바꾸어 주게 되면 매출 원가 금액이 줄겠죠. 뭐 매출 총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차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차이 분석할 때 항상 왼쪽과 오른쪽을 차이 비교할 건데 왼쪽에 있는 원가 수치, 요 수치가 크면 왼쪽에 있는 수치가 크면 불리해, 알겠죠? 왼쪽이 크다라는 것은 표준 원가 쪽이 아니라 실제 원가 쪽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이 크면 불리, 왼 불이에요, 알겠죠? 왼쪽이 크면 불리야. 왼쪽이 크다, 불리, 왼 불이다. 왼 불이야? 뭐 왼불. 왼쪽이 크면 분리. 왼쪽이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원가 차이 분석할 때 필요한 약어들을 여기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현재 실제 원가 표준 원가에서 쭉 설명하고 있죠. 자, 실제 원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실제 수량 곱하기 실제 가격이죠. 자, 원재료 실제 사용량 즉 수량에다가 자, 실제 가격을 곱한 거일 거고. 자, 원재료만 생각하세요. 일단 머릿속에. 표준 원가는 원재료 어떤 표준 수량에다가 자, 표준 가격을 곱한 거겠죠. 이처럼 수량과 가격이
실제와 표준 각각 하나씩 존재하니까 각각 수량 2개, 가격 2개가 존재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원가 차이 분석할 때 필요한 약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들 그 표준 원가 계산과 원가 차이 분석 그 교재에 있어요. 그 오른쪽 박스에 보면 그 약어가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어. 자, 먼저 실제 어떤 수량이 있을 거고, 자, 실제 어떤 가격 개념이 있을 거고, 또 표준 수량 개념이 있을 거고, 또 표준 가격 개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수량 표준, 가격 표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 수량은 영어로 실제니까 액추얼이죠. 수량이니까 퀀터니에서 QUANTITI죠. 자, 이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어로 뭐라고 하냐 이거 실제 수량은 AQ 이렇게 쓸 거예요. AQ. 자, 약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원가 차이 분석은 다 약어로 진행합니다. 아셨죠? AQ. AQ라고 쓴다. 자, 실제 가격은 Actual Price니까 AP가 되겠죠. AP. AQ, AP. 그다음에 표준 수량은 표준이니까 스탠다드란 말이야. 스탠다드. 퀀터니. 그래서 SQ죠. 스탠다드 퀀터니에서 SQ. SQ. 그다음에 표준 가격은 자, 스탠다드 프라이스에서 SP가 되겠죠? SP. 아, AQ, AP, SQ, SP 또는 AQ, SQ, AP, SP. 네 가지 약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원가 차이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원가 차이 분석할 때 필요한 기초 개념을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원가 차이 분석하는 목적이 뭐냐? 원가 차이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원가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 그다음에 원가 차이라고 하면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총 차이를 분석하는 건데 이 총 차이는 결국 가격과 어떤 수량, 즉 능률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가격 차이와 어떤 능률 차이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원가 차이 분석이 이제 결론인데 원가 차이 분석을 하면 실제 원가 왼쪽에 해당하는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있다. 큰 경우를 불리한 차이, 약어로 불리 또는 유라고 하고 작은 경우를 유리한 차이, 약어로 유리 또는 F라고 한다. 그리고 원가 차이 분석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모든 원가 차이는 다음 약어를 써서 하게 된다. 먼저 필요한 약어가 실제 수량 AQ, 실제 가격 AP, 자, 표준 수량 SQ, 표준 가격 SP 요 네 개다. 요까지 해서 자, 교재 표준 원가 계산과 원가 차이 분석 01 차이 분석의 기초는 다 설명드렸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읽어볼 때 차이 분석의 기초 01에서 2번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그 부분은 그냥 가위표 치세요. 안 읽어봐도 되겠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읽지 마세요. 이 부분은 필요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02 원가 요소별 차이 분석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배운다. 이 네 가지. 자,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하고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 네 가지 요소별로 각각 차이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그래서 숫자 구체적으로 대입해서 다룰 거고 그다음에 차이 원인이 뭐냐 서술형 대비할 거고 이렇습니다. 자, 서술형보다는 숫자가 중요하겠죠. 서술형도 아주 가끔 나오지만 출제 빈도가 숫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숫자 싸움이에요. 여기랑 숫자 싸움이고 최근 이쪽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요. 오히려 실은 원가 관리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요. 자,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는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추정이 필요한 문제, 추정 문제, 또 실제 이 원가 차이 분석을 이해하고 응용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거, 난이도가 좀 올랐다는 거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원가 차이 분석은 시험 문제 출제도 많고 그리고 또 막상 수업 듣고 한 2회독 정도 하면 이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 실려있는 연습 문제 정도만 풀 수 있다면 출제된 문제 한 7, 80%는 쉽게 맞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맞춰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너무 깊이 있는 문제는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공이 원가 요소별 차이 분석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좁으니까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자, 현재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한다 그랬죠? 요소별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쪽도 좀 지웁시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부터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 해보자는 거예요. 차이 분석, 직접 재료 원가.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이거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이건 무조건 숫자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예제를 좀 봐야 되니까 이걸 다시 옮겨서 적어야 될 것 같아.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부터 시작할 거다. 1번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 자, 그냥 이해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뭔 소리인지 뜬구름 잡을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숫자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듣는 게 훨씬 낫다 이건.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 다음 예제를 먼저 읽어보고 필요한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쭉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예제 직접 재료 원가 차이인데 주 앞에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 당기의 예산 생산량은 1,300개이나 자, 실제 생산량은 1,200개이다. 자, 여기서 예산 생산량은 실은 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생산량이 몇 개죠? 1,200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건 무조건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표준 원가 계산의 원가 차이 분석 문제 풀 때 제공품 재고는 없어야 알겠죠? 기초 제공품 없고 기말 제공품 없어요. 제공품 재고가 없는 문제만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단기에 1,200개를 생산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단기에 1,200개 분만큼 원가 투입이 다 있었다라는 뜻이죠.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자, 제공품 재고 없다라고 했어. 제가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제공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자, 1장에서 배웠죠.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억나시죠? 요 개념, 요 두 개가 이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공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실제 생산량이 1,200개예요. 자, 단기 중에 직접 재료 3,000리터를 6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여 2,500리터를 사용했다. 자, 직접 재료의 기초 재고는 없으며,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표준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수량은 2리터, 그다음에 리터당 가격은 18원을 표준으로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품 한 개당 36원이 표준 원가야. 바로 표준 직접 재료 원가야. 이렇게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요 구성이 됐고,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T 계정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계정으로 요걸 이제 보여주면,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 직접 재료 원가 차이는 이 가격 차이 쪽에 두 개가 있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고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쪽 봅시다. 직접 재료 3,000리터를 6만 원에 구입했죠. 그리고 몇 리터를 사용했어요? 2,500리터를 사용했죠. 자, 구입량과 사용량이 달라요. 기초 재고는 없는데. 따라서 기말 원재료 재고는 500리터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재료 계정을 봐보고, 원재료 계정, 원재료 계정 이후에 등장하는 제공품 계정을 보도록 하는데, 자, 일단 수량과 원가를 적어보겠습니다. 기초는 없는데 0인데 단기에 매입이 있었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 원재료 계정을 일단 실제 가격으로 적어보겠어요. 실제 가격.
자, 뭐 단기에 3,000리터를 6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했죠. 3,000리터 곱하기 단가 얼마 했더니 총액이 6만 원이다라는 뜻이죠. 단가는 20원이라는 걸 역산해서 알 수 있죠. 자, 실제 가격 20원이었어요. 그래서 6만 원어치 사용 가능했는데 그중에 2만 5천 리터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자, 사용 직접 재료 원가로 사용한 게 자, 2,500리터에 뭐 2,500리터 곱하기 20원 하게 되면 자, 실제 5만 원어치가 사용됐죠? 실제 5만 원어치가. 자, 그럼 기말 원재료 재고는 자, 500리터 곱하기 20원에서 자, 만 원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원재료 계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이 없고 기말 제공품은 없고 항상 영역. 자, 단기에 완성이 돼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된 게 자, 얼마냐면 몇 개냐면 1,200개가 실제 생산량이 1,200개라고 돼 있죠? 1,200개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야. 1,200개. 자, 그러면 정상 원가 계산이건 표준 원가 계산이건 핵심 이겁니다. 이 제공품 계정부터서는 항상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로 측정되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항상 표준 원가여야지 되는 거죠. 표준 원가로 측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 원가로. 자, 그러면 이 1,200개 완성했는데 1,200개의 표준 원가는 얼마예요? 개당 얼마죠? 36원이죠? 미리 내가 설정해 놓기를. 36원이다라는 거예요. 36원. 곱하기 36원. 그래서 표준 원가로 측정했더니 1,200개 곱하기 36원에서 43,200원이다라는 뜻이죠. 43,200원. 자, 그러면 단기에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 들어와야 되느냐? 여기다 직접 재료 원가만 표시해 보도록 하자. 자, 실제 원가는 2,500리터 사용하고 20원 곱해서 5만 원인데 여기에 얼마를 기록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제공품 계정 요 왼쪽에.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요 왼쪽에 기록하는 것은 자, 항상 알겠죠? 항상 표준이어야 돼요. 표준 원가여야 돼요.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정상 원가여야 되고. 자, 표준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여야 돼요. 뭐 표준 원가는 아까 약어로 표준 수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한 거죠. 아까 표준 수량은 SQ라고 했고 표준 가격은 SP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먼저 철저히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 요 분홍색 부분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원가 차이 분석 용어로 SQ 곱하기 SP가 무조건 들어온다. 항상이다. 항상 SQ 곱하기 SP 표준 수량과 표준 가격을 곱한 이 표준 원가가 들어온다는 뜻. 자, 이해가 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 봅시다. 자, 일단은 SQ를 찾아야 되겠죠. 표준 수량을 찾아야 돼요. 현재 표준 원가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제품 한 단위 한 개당 2리터 투입하겠다. 이게 표준이죠? 자, 기초와 기말 제공품이 0이기 때문에 단기의 생산량만큼 단기에 다 원가 투입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SQ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단기 자, 실제 생산량 1,200개에 허용할 수 있는 표준 원재료 사용량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실제 생산량 1,200개를 단기에 다 처음부터까지 생산한 거니까 1,200개에 대한 표준 사용량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SQ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 DM은 밑에다 적어야 되겠네. 좀 칸이 좁네. 실제 생산량 1,200개를 일단 원재료 단위로 바꾸자. 표준은 어떻게 설정했냐면 한 개당 2리터 사용할 거다라고 설정했으니까 1,200개 곱하기 2리터다라는 뜻이에요. 뭐 리터로 바꿔지겠죠? 리터로 바꾸면 2,400리터가 표준 수량이 되는 거죠. 2,400리터가. 자, 곱하기 표준 가격은 리터당 18원이죠. 그래서 18원을 곱해야 되겠지. 18원. 자, 그러면 어쨌든 43,200원이 될 거다라는 거죠. 43,200원. 자, 오른쪽은 그냥 제품 단위 곱하기 완성료 수량 곱하기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를 곱한 거고, 자, 왼쪽은 이 제품 단위 1,200개에다가 36원을 곱한 게 아니라 1,200개를 원재료 단위로 일단 바꾸었죠.
리터로 바꾼 다음에 리터당 표준 가격을 곱했을 뿐이에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이 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한강으로 강의하겠지만 길기 때문에 좀 힘들면 중간에 한 번 정도 쉬셨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볼까요? 자, 여기 왼쪽에 직접 재료원가, 실제 원가하고 직접 재료원가, 표준 원가하고 차이가 있죠. 왼쪽에는 실제 수량, 실제 가격, 오른쪽에는 표준 수량, 표준 가격이란 말이야. 양쪽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에 제공품 43,200원 표준 원가로 들어오는데 대변에 원재료 5만 원에서 차변과 대변에 합이 안 맞죠. 아,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차이가, 자, 요 차이가 바로 원가 차이라는 거죠. 요 차이가. 자, 요 차이를 보니까 리터당 20원, 18원 가격이 차이가 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2,500리터 실제 사용했는데, 자, 2,400리터가 표준이니까 어떤 수량, 즉 능률성의 차이, 능률이 차이가 난 것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원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 계정을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자, 이게 오히려 이걸 너무 위주로 하면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제 원가 차이 분석 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거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요거 이제 기억하면 되겠다. 자, 원가 차이 분석 틀을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요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아. 요 밑에 좀 부족해서. 자, 요거 설명 들었죠? 가격 차이, 능률 차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자그맣게 적을게요. 자, 이제부터 배워봅시다. 자, 원가 차이 분석 틀. 자,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을 예로 들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무조건 3칸을 끊는다. 원가 차이 분석은 3칸 끊고 시작한다. 자, 다음 시간까지 배우면 원래 4칸인데 그중에 한 칸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3칸을 끊게 됩니다. 3칸을 끊는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뭐라고 적기 전에, 자, 여기에 개념을 먼저 적어보면 가장 왼쪽은 실제 원가를 의미한다. 실제 원가. 저거는 직접 재료 원가요.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은, 자, 표준 원가를 의미한다. 표준 원가. 자, 요 T 계정으로 공부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 그냥 분석 툴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요걸 이런 형태인데 요게 이렇게 분석이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언급한 거지. 자, 가운데는 일단 비워두세요. 이거. 자, 그러면 실제 원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아까 이건 설명했죠. 실제 수량 AQ 곱하기 실제 가격 AP가 되겠죠. 자, 원재료는 실제 수량이 실제 사용량을 말하겠죠. AP는 실제 원재료 단위당 실제 가격을 말할 거고, 그래서 AQ 곱하기 AP라고 적는 거고, 자, 표준 원가는, 자, 표준 수량은 SQ라 그랬죠. SQ 곱하기 표준 가격은 SP라 그랬죠. 그래서 SQ 곱하기 SP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SQ의 정확한 개념을. 요 SQ는 2리터를 말할까요? 제품 한 개당 표준 수량 2리터를 말할까요? 아니면 단기 실제 생산량 1200개에 대한 이 표준 수량 2400리터를 말할까요? 이 차이 분석 틀에서. 자, 요거는 왼쪽을 보면 되죠. 자, 여기 실제 원가가 실제 발생한 총액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2500리터 사용했으니까 2500리터에 대한 원가란 말이에요. 뭐 이거에 비교해야 될 표준 원가니까 당연히 제품 한 개당 표준 수량 2리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요게 요 실제 원가가 당해 년도에 1200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실제 원가죠. 그러니까 표준 원가도 1200개에 해당하는 표준 원가여야지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SQ를 정확하게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렇게 언급해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할 수 있는
또는 줄여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 자, 그냥 표준 수량이라고 하면 2리터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SQ는 어떤 총수량 개념이에요. 실제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수량 개념이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기억이 나야지 문제를 이해해서 풀 수 있으니까. 자, 기억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해와 암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는데 자, 제일 처음부터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머리가 빵 터져버려요. 너무 기억이 될 게 많아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이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을수록 암기가 좀 쉬워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다가 시험 직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험장에서만 기억할 수 있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 그런데 자, 이해 암기인데 내가 지금 뭔 이야기 하려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해 암기인데 맞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었지. 용어 있잖아, 용어. 어떤 새로운 용어, 어떤 과목의 용어, 새로운 어떤 용어. 뭐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용어들 있죠. 자, 이거는 낯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먼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게 이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특히 회계관리 1급 보고 재경관리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는 이미 용어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한 번만 들어도. 한 번씩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용어도 한 번씩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실은.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도 거기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이해도 잘 되고. 근데 원가관리를 처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과목을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까지 실은 낯설어,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낯설어요. 그래서 그 낯섦을 조금이라도 이해도 할 때 덜 낯설게 하려면 용어를 잘 알아둬야 돼. 용어를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고 용어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빨리빨리 많이 들어올수록 덜 낯설어지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해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낯섦을 먼저 없애라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고 암기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사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 SQ는 그냥 표준 수량을 말하지 않는다. 자, SQ는 실제 원가가 단기 실제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 실제 원가니까 자,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표준 원가도 자, 단기 실제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 표준 원가 개념이어야 되니까 자, 요 SQ를 제품 단위당 2리터 요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실제 생산량에 자, 1200개 생산했죠. 그래서 1200개에 대한 실제 원가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 허용할 수 있는 또는 자, 표준 수량을 말한다는 거죠. 자, 표준 원가 설정을 제품 한 개당 2리터 허용하겠다라고 원재료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라고 하면 1200개 곱하기 2리터, 즉 2400리터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원재료 쪽이니까 표준 수량에서 수량만 정확하게 대체하면 표준 원재료 사용량이 되겠죠.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표준 사용량 이렇게 용어를 쓴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모든 차이 분석에서 SQ는 동일한 개념을 갖는데 즉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까지는 용어도 똑같은데 요 맨 오른쪽에 수량을 원재료 쪽은 사용량 또 직접 노무원가 쪽은 시간이니까 뭐 직접 노동시간 어떤 시간 줄여서 또 제조 간접원가 쪽은 조업도 이렇게 용어만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냥 표준 수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다. 자, 한 번 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사용량 요게 SQ 개념이다. 자, 한번 SP는 이제 여기 리터당 표준 가격을 말하겠죠. 자, 이제 숫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예제에서 당해년도의 실제 원가의 총액을 찾아보면 자, 2,500리터 사용했다라고 했죠. 실제 가격은 6만 원 나누기 3,000리터에서
2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제 원가의 총액은 자, 실제 사용량 2500리터 곱하기 자, 실제 단가 6만 원 나누기 3000리터에서 20원, 리터당 실제 단가 20원 해서 계산하면 5만 원이 1200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실제 투입한 원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예제에서 곧바로 이 숫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5만 원의 T계정상 모습은 이러하거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건 참고. 이걸 그래서 풀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원가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여기 2500리터가 1200개 생산과 관련된 실제 사용량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표준 사용량도 1200개 분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사용량 1200개 곱하기 자, 우리 한 개당 2리터 표준 설정된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곱한 게 2400리터죠. 요게 SQ라는 거야. 알겠죠? SQ. 자, 곱하기 표준 가격은 리터당 18원 설정된 거 보면 18원 곱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43,200원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차이가 이제 총 차이예요. 총 차이. 자, 일단 총 차이를 뽑아보자. 자, 5만 원에서 43,200원 빼니까 이게 또 암산이 필요한가? 6,800원 나오죠. 6,800원 차이가. 6,800원만큼 원가 차이가 발생했죠. 직접 재료 원가 차이가. 자, 6,800원만큼 근데 요 옆에다가 이제 이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야,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야. 요 용어를 쓰고 싶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리, 불리 또는 F, U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는 뜻이야. 자,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숫자 확인한다 했죠. 어느 쪽이 커요? 왼쪽이 크죠. 왼쪽이 크면 무조건 불리한 차이야. 왼쪽이 크면 우리가 분리라고 한다는 거. 불리한 차이. 또는 분리란 말 대신에 U라고 표시한다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왜 이게 불리할까요? 현재 43,200원이 다 요 완성품이 다 판매가 됐다면 매출원가로 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매출원가 금액이 표준원가로 계산할 때는 43,200원인데 만약에 나중에 실제 원가로 차이를 조정해서 바꾸게 되면 6,800원만큼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매출원가가 증가한 것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영업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라고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5만 원이 크냐 왼쪽이 크냐 작냐 가지고 왼쪽이 크면 불리한 차이. 반대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알겠죠? 이거 아주 추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분리, 유리 요 내용 가지고. 그래서 총 차이가 6,800원입니다. 만약 원가 차이만 조정하여 외부 보고를 실제 원가로 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다면 총 차이만 뽑아도 상관없어요. 차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목적이 있다 그랬죠?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 차이를 이제 자세하게 또 쪼개고 싶다는 거야. 최소한 두 개로는 쪼개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는. 자, 하나는 AP, SP 가격이 차이가 나고 하나는 AQ, SQ 수량이 차이가 나죠. 자,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능률성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능률적인 작업을 했냐, 어떤 비능률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냐. 그래서 이 수량 차이는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쪼개고 싶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가격 차이냐, 능률 차이냐. 자, 그러면 쪼개보자. 자, 먼저 가운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다. 가운데를 AQ 곱하기 둘 중에 하나를 크로스해야 될 거니까 AQ 곱하기 SP라고 적어보자. AQ 곱하기 SP. 자, 가운데를 이렇게 적으면 제일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차이는 동일한 AQ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가격 차이만 발생하게 되겠죠. AP와 SP만 달라졌으니까 가격만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요 제일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차이는 가격 차이가 되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격 차이를 먼저 분리하고자 해요. 자,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쪼개고자 하는데 먼저 가격 차이를 분리하고자 한다. 가격 차이를 먼저 뽑고자 한다. 가격 차이. 그 다음에 능률 차이를 뽑고자 한다.
자, 먼저 결론 내봅시다. 가운데 AQ 곱하기 SP 요 수치를 찾아보면 AQ는 실제 사용량 2,500리터 왼쪽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SP는 오른쪽 보면 알 수 있죠. 리터당 표준 가격 18원. 이렇게 되겠죠? 숫자는 양쪽에서 하나씩 찾아서 곱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5,000원 나오죠. 45,000원. 일단 결론 내볼게요. 일단 결론 내고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설명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45,000원 찾았고, 뭐 가격 차이는 5만 원과 45,000원의 차이죠. 자, 어느 쪽이 5,000원만큼 차이가 났는데, 5,000원 차이가 났는데 어느 쪽이 더 크죠? 왼쪽이 크니까 이건 무슨 차이예요? 불리한 차이라고 했죠? 왼쪽이 크면 불리한 차이. 앞으로 그냥 U라고 적겠다. 불리한 차이는 U. 왼쪽이 크다. 불리한 차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차이제 봅시다. 가운데 칸에 45,000원과 오른쪽에 43,200원 하니까 차이가 1,800원만큼 금액 차이가 나고, 역시 왼쪽이 크죠? 이것도 불리한 차이죠. 그래서 결론, 불리한 총차이 6,800원, 불리한 가격 차이 5,000원과 불리한 능률 차이 1,800원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인데, 자, 왼쪽은 가격 차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AQ에 대해서 AP와 SP의 차이니까. 이제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의 차이, 즉 오른쪽에 두 번째 요 차이는 왜 이게 능률 차이인가 봐봅시다. 가격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SP, SP 똑같죠? 뭔만 차이 나요? 실제 사용량 AQ와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 표준 사용량 SQ 요 두 개만 차이가 나죠? 자, 결국 직관적으로 언급하면 무슨 차이로 말할 수 있어요? 1,200개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 수량 차이죠. 수량 차이죠. 자, 왜 이 수량이 차이가 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표준 원가적으로는 1,200개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얼마 투입하는 걸 허용하고 있냐면 한 개당 2리터니까 2,400리터까지는 네가 능률적으로 작업한다면 원재료가 투입되어져야 될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근데 실제 원재료 몇 리터를 투입한 거죠? 2,500리터를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표준 허용 수량보다 100리터만큼 더 많이 투입됐죠. 왜 더 많이 투입됐죠? 뭔가 원재료 투입과 관련된 작업 활동에 어떤 비능률이 있었다는 거죠. 자, 또 산출량 1,200개를 얻기 위해서 투입량이 증가했잖아. 뭐 능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능률성이란 이건 동일한 말이 되게 많습니다. 효율성이라고도 하고 또 생산성이라고도 하고 또 수율이라고도 해. 뭐 수육이 아니야, 먹는 수율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능률성은 투입량분의 산출량의 비율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능률적으로 이루어진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산출량은 생산량을 말하죠. 1,200개를 산출하기 위해서. 자, 봐보세요. 표준 원가적으로는 2,400리터를 투입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몇 리터를 투입한 거예요? 2,500리터를 썼잖아요. 2,400리터가 아니라 2,500리터를 썼단 말이에요. 요 분모가 2,500리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산출량은 1,200개 같은데 표준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한 거죠. 뭐 능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능률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능률적이었다는 거예요. 능률적이 아니라 비능률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업 활동에 있어서 실제 공장 내 생산 과정에 있었던 능률성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률 차이라고 말을 쓴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격 차이, 수량의 차이가 나는 건 능률 차이. 요걸 가장 많이 씁니다. 가격 차이, 능률 차이. 정확히 말하면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가 차이 분석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틀입니다.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런 틀 하에서 차이 분석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근데 뭐가 이해가 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제 좀 심학습 하도록 합니다. 아니, 왜 가격 차이를 왜 먼저 뽑아? 능률 차이를 먼저 뽑지? 예를 들어 가운데가 자, AQ 곱하기 SP가 아니라 예를 들어 SQ 곱하기, 요거는 그냥 지울 거예요. 한번 설명하고, SQ 곱하기 AP가 P를 적용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AP는 동일하고 수량이 달라지니까 능률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수량에 대해서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 차이가 되겠죠. 이게 차이 분석하는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왜 위에 걸 안 쓰고 왜 밑에 걸 쓰냐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전 공부할 때 되게 이거 궁금했거든. 근데 책에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나름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부하면서 정확히 몰랐어. 왜 그런지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알게 됐지 이건. 자, 그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이쪽 가봅시다. 자, 이건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자, 차이 분석은 결국 자, 요 차이를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자, 요게 0이고, 자, 요게 이쪽은 수량이고 이쪽은 가격이라고 봅시다. 먼저 요 수량은 1200개 허용할 수 있는 허용된 표준 사용량. 자, 요거 아까 2400리터죠. 그래서 2400리터, 즉 SQ가 되겠고 AQ는 2500리터죠. 2500리터 AQ. 자, 수량을 표시해 봤어요. 그다음에 자, 가격을 표시해 보면 표준 가격 18원 SP죠. 그다음에 실제 가격 20원 AP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각형 중 이 자그만 즉 2400리터 곱하기 18원한 요 면적만큼 표준 원가죠. 요만큼이 표준 원가야. 요게 SQ 곱하기 SP한 표준 원가고 이 전체 사각형이 뭐예요? 나머지 이 전체가 AQ 곱하기 AP한 실제 원가가 되겠죠? AQ 곱하기 AP한 이 전체 사각형은 자, 그러면 전체 사각형과 이 안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사각형의 차이를 봐보면 무려 3칸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3칸이. 자, 원래는 차이가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자, 봐볼까요? 먼저 가격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내가 1200개를 생산했다. 이 표준원가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1200개 허용된 이 표준 사용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표준원가 설정을 달리하지 않는 한. 그래서 1200개 생산량에 대한 요 표준 수량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죠. 그에 반해서 요 AQ는 이번 기에는 2500리터를 사용했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뭐 2700리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연도에는 뭐 2200리터만 사용할 수도 있고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건 실제니까. 그래서 여기 AQ는 요게 앞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수한 가격 차이를 뽑기 위해서는 수량은 안 달라져야지 맞는 거잖아. 수량은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정한 수량 AQ에 대해서 AP와 SP의 차이, 20원과 18원의 차이, 바로 이 세 개 차이 중에서 요 위쪽 왼쪽에 있는 차이, 요게 순수한 가격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요게 순수한 가격 차이. 수량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가격 차이 난 거. 그다음에 순수한 능률 차이는 자, 요 가격 중에 표준원가 설정은 일정하다고 봤을 때 18원은 항상 일정한 거죠. 맥이 일정하겠지. 근데 20원은 뭐 맥이 달라지겠지. 실제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자, 순수한 능률 차이는 맥이 일정한 가격 18원에 대해서 요 수량이 차이가 난 것만 순수한 능률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칸 중에 요 하단에 있는 요 칸이 순수한 능률 차이예요. 이거는 참고로 들어보시면 되겠어. 뭐 요 칸은 뭘까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요 칸은 자, 봐보세요. AQ가 달라지면 수량이 달라지면 요 면적이 달라지죠. 또 AP 가격이 달라져도 면적이 달라져 버리죠. 아, 요거는 가격, 능률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치는 결합 차이라는 거야. 가격, 능률 두 개가 결합된 차이라는 거야. 원래 이 원가 차이 분석 이렇게 세 개로 차이 분석 해야지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이 가격, 능률 결합 차이는 안 중요해. 중요하지도 않고 해석이 어려워 이게. 의미가 없어. 오히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아, 이거 안 중요하니까 이거 빼자라는 거야. 빼되 이걸 아예 빼버리면 이걸 이렇게 도려내는 거지. 빼버리면 전체 차이, 총 차이랑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격, 능률 결합 차이를 어딘가에 플러스해서 한쪽은
안 순수하게 만들고 한쪽만 순수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어느 쪽에 이걸 플러스하는 게 좋냐라는 거지. 가격 차이 쪽에 플러스하는 게 좋아? 아니면 능률 차이 쪽에 플러스하는 게 좋아? 자,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요 능률 차이는 공장 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능률성의 문제죠.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능률 차이는 공장 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능률 차이여야 될 것 같아. 그에 반해서 이 가격 차이는 하나의 기업 내부 문제만이 이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원재료 수요 공급 시장에 따라서 달라져 버릴 수 있죠. 또 전체 시장을 하나의 기업이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운적인 요소도 실은 요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좀 덜 순수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자 해. 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야. 네,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야지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되겠지. 요거 이쪽에 포함하여 자, 이렇게 빗금친 거. 이렇게 빗금친 거. 두 개 합이죠. 두 개 합쳐서 가격 차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 가격 차이는 안 순수한 거야. 알겠죠? 순수한 가격 차이는 아니야. 그다음에 요 능률 차이는 그대로 순수한 능률 차이를 우리가 능률 차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차이를 크게 이렇게 두 개로만 쪼개요. 가격 차이, 위쪽에 있는 거, 능률 차이. 아셨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차이를 AQ를 기준으로 AP와 SP의 차이를 뽑아야지 가격 차이가 되겠죠? 요 위에 부분이 다 가격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AQ 곱하기 SP를 써야지. 자, AQ에 대해서 AP와 SP의 차이니까 이 가격 차이 안에 가격 능률 결합 차이가 포함되게 돼요. 그래야지 능률 차이는 순수한 능률 차이만 남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 SQ 곱하기 AP를 가운데에다 써버리게 되면 반대 현상이 발생해요. 가격 차이는 순수한, 저 오른쪽에서 분리가 될 건데 순수한 가격 차이를 의미하게 되고 능률 차이는 가격 능률 결합 차이가 포함된 모습이 되버려요. 그래서 빨간색이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는 항상 AQ 곱하기 SP여야 된다는 뜻.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가 차이 분석 틀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왼쪽은 항상 실제 원가다. 오른쪽 것은 표준 원가 기록액이다. 실제 원가는 실제 수량 곱하기 실제 가격이니까 AQ 곱하기 AP다. 표준 원가는 표준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니까 SQ 곱하기 SP다. 이건 쉽죠? 그래서 항상 AQ 곱하기 AP, SQ 곱하기 SP 써놓고 가운데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가운데도 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수량은 앞에 거 갖고 온다. 알겠죠? 수량은 앞에 걸 가져오고, 그러니까 앞에 수량 AQ가 와야 되고, 가격은 뒤에 거 갖고 온다. 가격은 뒤에서 온다. 그러니까 뒤에 가격 SP가 온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 먼저 양쪽 칸을 구합니다. 항상 가급적 양쪽 칸을 구하고 나중에 가운데 칸을 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양쪽의 숫자를 보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 문제가 아니면, 자, 수량은 앞에 거, 가격은 뒤에서, 수량은 앞에서, 가격은 뒤에서 이렇게 구성하면 가운데 칸의 의미가 된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차이는 가격 차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차이는 수량의 차이가 나는 능률 차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 결론, 유리냐 불리냐 적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숫자가 크면 이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분리가 되고, 왼쪽이 작으면 유리가 된다. 요거 기억해 두면 되겠지.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만 한 가지만 더 심학습하고 요 설명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뭘 심학습할 거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SQ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실제 생산량보다 요 말이 더 타당해요. 이론적으로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왜 이게 더 맞아요? 자, 지금은 제공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자, 실제 생산량 1200개만큼 실제 산출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인풋, 아웃풋이에요. 알겠죠? 투입량, 산출량. 투입량, 산출량. 근데 만약에 제공품 재고가 있으면 실제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요 제공품의 완성품 완산량만큼 또 산출이 된 거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완성품 환산량만큼도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도 완성품으로 환산한 수량이잖아요.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생산량하고 실제 산출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공품 재고가 없는 경우만 다루게 될 것이므로 자 교과서에서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 이 용어가 주로 등장하게 되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우면 실제 산출량 대신 실제 생산량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요 가운데 칸도 한글 표현을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AQ는 뭐예요? 실제 투입량이잖아. 실제 원재료 사용량이죠. 실제 원재료 사용한 수량, 실제 원재료 투입한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 투입량 요거는 실제 투입량 기준 표준 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실제 투입량 AQ 곱하기 SP 했으니까 SP를 곱했으니까 실제 투입량 기준 표준 원가 요 말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나중에 연습 문제 볼 때 이거하고 유사한 표현이 등장해요. 네, 요거는 뭐 제가 쉽게 알 수 있을게요. 실제 투입량 AQ 표준 원가니까 곱하기 SP 이렇게.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해하면 또 어려우니까 이것들은 좀 심학습한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전체 틀을 이해하는 거죠. 자, 실제 원가 AQ 곱하기 AP 표준 원가 SQ 곱하기 SP 가운데는 수량은 앞에 거 AQ 가격은 뒤에 거 곱하기 SP 그래서 숫자를 열심히 찾고 자 제일 첫 번째 차이는 가격이 차이 나는구나. 가격 차이. 두 번째 차이는 수량이 차이가 나는구나. 능률 차이 이름 알아두고 용어 알아두고 그다음 왼쪽이 크냐 그러면 불리한 차이. 만약에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라고 표시한다. 한글로 분리라고 적어도 되고 유라고 표시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이 끝난 거냐? 안 끝났어요.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했냐면 그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가 쌍가로 1번 가격 차이 보면 교과서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1번은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2번은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언급이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일반적인 자 나머지 이 요소하고도 관련 있는 2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분리하는 경우만 지금 현재 설명을 했어요. 왜? 뒤에 배우는 직접 노무원가부터 제조 간접원가까지 이거는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 직접 재료 원가는 가격 차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것만 유일하게. 자 원재료 보관 창고라는 이 재고 보관 장소가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를 이렇게 생산 과정에 투입할 때 사용할 때 가격 차이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원재료를 구입할 때 앞당겨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구입할 때마다 따로따로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직접 재료 원가만 유일하게 두 종류로 구분되어진다. 요거는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우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근데 요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는 가격 차이가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이걸 먼저 설명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요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차이를 설명할 거예요, 제가. 자, 일단 요까지 해서 요 원가 차이 분석 요 툴을 제가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앞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될 거다. 자, 요걸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요까지는 지금 풀었어요, 여러분들. 자,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재료의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고 가정하고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 능률 차이를 계산해라. 이거 풀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 요구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은 요 1번, 2주로만 각각 쌍가로 1번, 2주로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2와 3번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참고로 이거 이미 풀었으니까 요 2와 3까지 답을 내고 그다음에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 경우를 추가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에 분개를 해라.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자, 직접 재료 구입 시점에서 분개. 요 2번 구입 시점.
자, 구입할 때 3,000리터 고박 20원 주고 샀죠. 그러니까 원재료 차변에 원재료 6만 원이죠. 실제 구입 가격 6만 원. 자, 매입 채무 외상으로 샀다고 보고 매입 채무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사용 시점, 사용 시 분계. 자, 차변에 제공품에 대체했다는 거지, 사용했다는 것은. 자, 항상 표준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금액은 SQ 곱하기 SP 해야 된다. 자, 43,200원이죠. 바로 요 금액 43,200원이 들어온다. 대변에 자, 원재료 5만 원 빠져나갔죠. 실제 원가로. AQ 곱하기 AP가 되겠죠. 5만 원은 원가 차이 분석에서 AQ 곱하기 AP지.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원재료가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합과 대변합이 안 맞죠? 자, 요 차이가 바로 원가 차이죠. 그래서 크게 직접 재료가 가격 차이와 DM 가격 차이와 자, 가격 차이가 얼마 발생했냐? 5,000원 발생했죠. 5,000원가. 그다음에 능률 차이 1,800원 발생했죠. 자, 참고 마세요. 직접 재료가 능률 차이 1,800원. 자, 뒤에 연수 문제는 요 회계 처리 물어본 거 없어요. 그냥 이 원가 차이 분석 틀에서 숫자 물어보는 거지. 네,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라는 임시 계정을 씁니다. 알겠죠?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요 차이 계정 과목에 등장했다가 나중에 원가 차이 조정할 때 이게 없어져요. 조정되어져서 다른 거에 포함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 계정이 등장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대변의 원재료 5만 원과 차변의 세 개 합 5만 원 딱 일치하게 되겠죠? 5만 원. 요게 사용 시점에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자. 요 2와 3번 참고. 마찬가지 뒤쪽 밑에도 뭐 이제 직접 재료 장부상 기말잔액 얼마죠? 만 원이죠, 만 원. 여기 이미 나와 있듯이 만 원. 그래서 요구사항 1번까지는 설명했다. 자, 이거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이제 요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다. 요 지우고 일단 봅시다. 자, 이제 우리 그 교재 그 직접 재료 원가 차이의 그 1번이죠. 이제 구입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분리하는 거.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유일하게 요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는 자, 구입량과 사용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즉 원재료 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구입 시점에서 다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사용할 때 제공품 계정에 대체할 때 자, 사용 시점에서 분리할 수도 있고 자, 구입 시점에서 분리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요소들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는 사용량과 구입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게 구분이 없는 거죠. 네, 직접 재료 원가만 이 구분이 있고 즉 나머지는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건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는 가격 차이를 풀었고 요게 나머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이다. 즉 무슨 말이냐?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걸 이제 설명할 건데 이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직접 재료 가격 차이는 오직 직접 재료 원가 차이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요 2번 봐볼까요?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고 가정하고 역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해라. 그리고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에 분개해라. 또 기말 잔액은 얼마로 남게 되느냐? 직접 재료. 이거 물어봤죠? 자, 한번 다시 앞 예제를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걸 좀 지우고 이제 자, 이제 1번입니다. 그래서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거. 자, 이것도 처음이니까 한번 T 계정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까지 왼쪽에 약간 띄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재료, 제공품. 자, 이 왼쪽과 관계없이 기초 제공품은 0이고 기말 제공품 0이죠. 그다음에 아까 1200개 생산했다고 했으니까 단기에 생산돼서 제품으로 대체된 건
자, 1200개죠. 그러면 1200개 곱하기 자,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 36원. 그래서 43,200원이었죠. 자,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직접 재료 원가는 1200개 분만큼 표준 수량을 허용하겠죠. 한 개당 2리터니까 2리터 곱하기 자, 표준 가격 18원. 그래서 43,200원이죠. 즉 이쪽은 산출량 곱하기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고 이쪽은 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 투입량으로 수량을 바꾼 다음에 투입량 단위당 표준 가격을 곱해서 똑같은 금액을 뽑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원재료는 없다고 했고, 자, 단기의 매입은 여기 보면 3,000리터를 샀죠. 그다음에 단기의 직접 재료 원가로 사용해서 대체된 건 2,500리터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2,500리터.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수량은 500리터가 남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차이를 아까는 이 사용할 때 여기에서 가격 차이, 능률 차이를 다 분리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능률 차이만 분리하고 능률 차이만 여기서 분리가 되고 자, 가격 차이는 어디서 분리하냐?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구입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즉 실제 구입량은 이러하죠. 실제 원가는 실제 구입량에 대한 원가는 즉 매입 채무는 3,000리터 곱하기 20원에서 6만 원이죠. 6만 원. 그러죠? 근데 이때 6만 원 즉 3,000리터 곱하기 20원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때 가격 차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원재료 계정부터 가격은 표준 가격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원재료 계정부터. 그래서 20원과 표준 가격 18원, 즉 18원으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리터에 대해서 2원만큼 가격 차이로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분리해서 인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면 원재료 계정 차변에 자, 표준 가격 18원이 기록됐으니까 사용도 가격은 표준 가격, 기말 원재료도 가격은 표준 가격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가격 차이는 끝나 있고 사용할 때 능률 차이만 별도로 인식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면 원재료 계정은 표준 가격으로 기록이 되겠죠. 표준 가격. 근데 시험 문제 표현은 표준 가격이 아니라 만약에 나온다면 표준 원가 이렇게 용어가 나올 거야. 자, 이것도 그냥 표준 가격이 표준 가격인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실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준 원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는 표준 원가로 기록되어진다. 원재료 계정이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량은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표준 가격이지만 용어상으로는 원재료 계정이 표준 원가로 기록되어진다. 구입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분리하는 경우. 아까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면 원재료 계정은 실제 가격, 실제 원가로 기록이 되죠.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근데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시험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사를 회계사 공부한다면 방금 이 설명했던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재계용관리사 쪽에서는 아직 그건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차이 분석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자, 차이 분석을 이제 해봅시다. 먼저 특이하게 유일하게 자, 오늘 배우는 차이 분석 중에서 유일하게 4칸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4칸. 즉 무슨 말이냐? 가격 차이는 자, 여기 3,000리터. 자, 실제 구입량이죠. 실제 구입량 곱하기 실제 가격. 그다음에 실제 구입량 곱하기 표준 가격. 요게 가격 차이죠. 여기서 AQ는 사용량이 아니라 구입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AQ 그다음에 아래 첨자 P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AQP. 즉 퍼처스죠. 구입. AQ인데 실제 수량인데 구입량의 실제 구입량이라는 뜻이야. 실제 구입량. 그래서 AQP 곱하기 AP, AQP 곱하기 SP. 그래서 직접 재료가 가격 차이를 분석해 보면 실제 구입량 3,000리터. 3,000리터. 자, 실제 가격 20원에서 6만 원이고
자, 오른쪽에 실제 구입량 3,000리터를 기준으로 표준 가격 18원을 적용하면 54,000원이죠? 54,000원. 그래서 요 6만 원과 54,000원의 차이가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가격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론에서는 요 구입자를 붙여요. 그래서 구입 가격 차이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구입자를 안 썼기 때문에 그냥 가격 차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시험 문제는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 직접 재료가 가격 차이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다시 시험 문제는 직접 재료가 가격 차이를 물어본다면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 또는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라고 반드시 언급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6,000원만큼 차이가 나고 이 가격 차이가 왼쪽이 더 크면 무슨 차이라 했죠? 분리한 차이라 했죠. 그래서 6,000원 분리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다. 자, 이제 능률 차이는 분리 시점이 다르니까 좀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능률 차이는 자, 표준 원가는 가장 오른쪽 SQ 곱하기 SP 표준 원가는 능률 차이는 수량은 앞에 건데 역시 앞에 수량은 AQ죠. AQ를 기초로 한 거고 가격은 뒤에 거니까 SP죠. 그래서 AQ 곱하기 SP인데 여기는 AQ가 구입량을 의미하고 자, 능률 차이에서 AQ는 P자를 안 씁니다. 그냥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Q는 실제 사용량이에요. 바로 2,500리터죠. 자, 2,500리터 실제 썼고 가격 표준 가격 18원 하게 되면 아까 요게 아까 요거는 계산 45,000원이었죠. 45,000원. 자, SQ는 바로 이건데 SQ는 자, 실제 생산량 1,200개 허용된 표준 사용량 그럼 곱하기 2리터를 곱하면 2,400리터가 허용됐구나 이런 뜻이죠. 곱하기 표준 가격 18원에서 자, 43,200원이죠. 43,200원 하여 자,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능률 차이. 그래서 능률 차이는 1,800원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 분석할 때는 AQ가 실제 구입량이 되고 능률 차이 분석할 때는 AQ는 당연히 실제 사용량. 그리고 능률 차이는 참고로 가격 차이의 분리 시점과 관계없이 즉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건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건 능률 차이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능률 차이는 숫자가 똑같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네 칸으로 구별해서 우리 교재는 차이 분석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겠죠? 이것만 유일하게. 나머지 차이는 굳이 이렇게 가운데를 AQP 곱하기 SP, AQ 곱하기 SP 요 가운데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QP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면 원래는 3개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2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가운데 2개는 수량은 앞에 거 항상 이렇게 수량은 앞에 거, 가격은 뒤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회계 처리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이쪽에서 회계 처리 물어봤으니까 자, 이건 참고 목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 자, 이렇게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 2번. 자, 요구사항 2번 보면 자, 구입 시점 차변에 원재료. 자, 원재료가 실제 구입 원가가 아니죠. 자, 3,000리터 곱하기 18원만 기록이 되죠. 54,000원만 기록이 돼요. 54,000원. 자, 대변에 매입 채무는 실제 원가 6만 원이죠. 6만 원. 6만 원. 그러면 요 차이 6,000원이 가격 차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입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인식하겠다는 뜻. 자, 그럼 사용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고민할 것 없이 차변에 제공품은 항상 SQ 곱하기 SP를 기록한다. 그래서 SQ 곱하기 SP 43,200원이고 자, 대변에 원재료는 자, 이거죠. 요거. 그래서 45,000원. 자, 그러면 1,800원만큼 차이가 나죠. 요게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밑에 원가 차이 분석 틀 위주로 공부하시고 참고로 T 계정의 흐름은 이러하고 회계 처리는 이러하구나.
이건 좀 참고 목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래독 시에는. 그래서 아래 틀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구사항. 기말 원재료 재고액 물어봤죠. 자, 원재료 재고가 표준 가격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500리터 곱하기 18원 하게 되면 얼마인가 이거? 9,000원이죠. 그래서 9,000원이 정답이 되겠죠. 9,000원. 자, 실제 가격이 아니라 표준 가격으로 원재료가 현재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기말 잔액인데 표준 원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가격이 20원이 아니라 표준 가격 18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거예요. 자, 표준 가격이 맞는데 우리 그냥 원가거래액에 교수님들은 다 이거 그냥 표준 원가 이렇게 말을 쓴다는 뜻. 그래서 원가거래액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실은 세법하고 재무회계에 비해서. 세법 재무회계는 용어가 통일이 돼 있어요. 자, 기준서 그다음에 세법전 이렇게 용어가 통일이 돼 있는데 우리 원가거래액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마다 실은 다양한 표현을 써버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다 언급해 줄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은. 자, 여기까지 해서 직접 재료과 차이 분석을 숫자로 따져봤고, 이제 교과서 그 3번에 쌍가로 3번에 보면 차이의 발생 원인 나오죠. 자, 차이의 발생 원인 중 몇 가지는 요게 소수용어로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직접 재료원가 요 가격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할까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원재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즉 외부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에 그런 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매 담당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구매 담당자의 능력이 탁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말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또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 원재료 품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샀다면 당연히 싸게 샀겠죠. 이렇게 원재료 품질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기 변동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 이것도 외부 요인에 따라서 내 예상보다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고, 그다음에 능률 차이는 자,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능률 차이는 왜 발생하냐? 원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내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은 품질의 원재료를 투입했다면 아무래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품질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어떤 로스가 나는 부분이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다른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이 능률 차이가 불리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요거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가격 차이 쪽에서 자, 이런 뜻이에요. 이 구매 담당 부서가 자, 먼저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 가격 차이는 구매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능률 차이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생산 부서의 책임 소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야, 이 차이들은. 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냐면 자, 이쪽에서 구매 담당 부서에서 가격 차이를 유리한 가격 차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기존에 정해놨던 품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유리한 가격 차이가 나오겠지만 이 유리한 가격 차이로 말미암아 능률 차이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원가 차이 분석할 때는 철저하게 요 능률 차이는 무조건 생산부서 책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 원재료 품질 때문에 얼마만큼 불리한 영향을 받아서 요걸 또 별도로 뽑아내서 요거는 구매 담당 부서에게 책임을 묻는 게 더 맞다. 이게 실무적으로 차이 분석을 해서 원가 통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호 결합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일어났으면 이 능률 차이가 뭐 유리하게 발생할 수도 있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자, 요건 서술형으로 가볍게 좀 대비해 두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 끝났어요. 뭐냐면 이제 원가 차이 분석의 반이 끝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